여러분, 지금 드시고 있는 그 병아리 콩이 여러분의 콩팥을 실시간으로 녹여버리는 치명적인 독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매일같이 챙겨 먹었던 그 고소한 콩 한 알이 사실은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도 고소하게 삶아낸 병아리 콩을 식탁 위에 올리셨을 겁니다. 입안에서 부드럽게 씹히는 달콤한 맛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병아리 콩을 밭에서 나는 보약이라 믿으며 아무런 의심 없이 드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부디 한 귀로 흘려듣지 마시고 가슴 깊이 새겨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의 최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이 병아리 콩이 조리 과정에서의 아주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혈관을 긁어내는 날카로운 면도날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고 계셨나요? 특히 특정 음식과 함께 먹는 순간 병아리 콩은 우리 몸의 정수기인 콩팥을 서서히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극물로 돌변합니다. 평생을 차가운 기계에 의존하며 투석을 받아야 하는 끔찍한 비극이 바로 여러분의 오늘 아침 식탁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해독 능력이 예전 같지 않고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60살 이상의 노년층 분들에게 잘못된 병아리콩 섭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생명의 등불을 앞당겨 끄는 무서운 행위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병아리콩은 식이섬유가 많고 혈당 조절에 좋으니 무조건 많이 먹을수록 이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신장내과 전문의인 제 진료실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환자분들은 바로 그 과도한 믿음과 잘못된 정보 때문에 쓰러지셨습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기능이 무려 80% 이상 망가져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될 때까지 단 한 번의 비명도 지르지 않고 조용히 죽어갑니다. 여러분이 가족의 건강을 위해 정성껏 차려냈던 그 사랑 가득한 밥상 위에 사실은 신장을 소리 없이 죽이는 최악의 궁합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병원에서 직접 마주했던 안타까운 환자분들의 실제 사례들을 통해 병아리콩이 치명적인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3가지를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동시에 죽어가는 신장을 다시 살려내고 혈관 속 노폐물을 뻥 뚫어주는 기적 같은 병아리콩 섭취 공식 3가지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단돈 1,000원으로 망가진 콩팥을 되살릴 수 있는 인생 최고의 비법을 얻어가시게 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부터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콩팥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있는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내 몸을 진심으로 아끼고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하겠다는 여러분의 굳은 의지이자 저와의 소중한 약속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신 그 소중한 마음들이 모여 오늘 영상을 끝까지 이끌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 다짐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병아리콩이 숨기고 있는 무서운 진짜 얼굴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병아리콩의 두 얼굴에 대해 듣고 많이 당황하셨을 겁니다. 내가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음식이 오히려 내 몸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잘 따라오신다면 여러분은 병아리콩을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생명줄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그리고 서울의 인공신장실에서 수많은 투석 환자분들의 고통을 지켜봐 온 의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특별한 비법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주인공으로 다루는 이 병아리콩이 과거 우리 조상님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보물 같은 의학서인 동의보감과 고려시대의 고문헌들을 살펴보면 콩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는 뜻으로 이 콩을 대두황이라고 불렀습니다. 대두황이라는 이름에는 콩이 발아하면서
생명력이 응축된 상태라는 경외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영양이 풍부하다는 뜻을 넘어 우리 몸의 근본인 기력을 살리고 독소를 걸러내는 신장의 기능을 돕는 보석 같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60살이 넘어가면서 우리 몸은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바로 근감소증이라고 불리는 무서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다리가 가늘어지고 기운이 없어지는 것을 단순히 늙어서 그렇다고 치부하며 넘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의학적으로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몸속에 남는 당분을 저장하는 거대한 대미자 창고입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충분해야 혈액 속에 포도당이 갈 곳을 찾아 안정적으로 저장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근육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갈 곳 잃은 당분들은 혈액 속을 떠돌며 끈적한 당독소가 되고 마치 날카로운 유리파편처럼 우리 몸의 가장 연약한 필터인 신장의 사구체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병아리콩이 구세주로 등장합니다. 병아리콩은 전체 성분의 무려 40%가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노년에 무너진 근육댐을 다시 쌓아 올리는 최고의 건축 자재가 됩니다. 근육이 튼튼해지면 혈당이 안정되고 비로소 우리의 콩팥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건강하게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그 사용법을 모르면 오히려 집을 무너뜨리는 흉기가 됩니다. 제가 서울의 큰 병원에서 근무할 때 매일같이 병아리콩을 챙겨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신장이 망가져 응급실로 실려오신 안타까운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놓쳤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병아리콩과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될 독약 같은 음식들과의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이 막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등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저와 함께 매주 깊이 있는 의학 지식을 나누며 100세 시대의 건강한 주인공이 되시길 약속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콩팥을 실시간으로 파괴할 수 있는 첫 번째 치명적인 대기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저는 병아리콩이 우리 몸의 근육댐을 쌓아 콩팥을 지켜주는 구세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고마운 병아리콩이 식탁 위에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콩팥을 무참히 쥐어짜고 망가뜨리는 악마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치명적인 적은 바로 소금,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한국인의 뜨끈한 국밥 문화입니다. 의학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혈액을 걸러내는 아주 섬세하고 예민한 필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아리콩을 먹으면서 짠 국물이나 나트륨이 가득한 반찬을 곁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액 속의 나트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치솟으면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삼투압 현상을 일으킵니다. 즉, 세포 속에 있어야 할 소중한 수분들을 혈관 안으로 강제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은 마치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른 과부하된 물풍선처럼 변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강력한 혈압은 신장의 미세한 혈관 벽들을 무차별적으로 타격하고 찢어 놓습니다. 특히 병아리콩에 들어있는 풍부한 단백질은 신장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여기에 과도한 나트륨이라는 짐이 더해지면 신장은 평소보다 3배, 4배 이상의 압박을 받으며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결국 이 미세한 필터들이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터지거나 딱딱하게 굳어버리는데 이것이 바로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는 신부전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제가 신장내과 의사로서 가장 경고하고 싶은 습관은 바로 펄펄 끓는 뜨거운 국물에 밥과 병아리콩을 듬뿍 말아 드시는 국밥 습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금 짠 음식을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뜨거운 국물에 밥을 마는 순간 밥알의 전분 구조가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마치 스펀지처럼 변하는 호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때 병아리콩과 밥알은 국물 속에 녹아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소금기를 중심부까지 독하게 머금게 됩니다. 여러분이 국물을 다 마시지 않고 건더기만 건져 먹는다고 해도 밥알과 콩 속에 갇힌 소금 폭탄을 통째로 위장으로 투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짠맛에 길들여진 혀는 속을 수 있어도 혈관과 콩팥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72살 최어르신의 이야기는 지금도 제 가슴 한구석을 아리게 만듭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근검절약하며 살아오신 최어르신은 노년의 건강을 위해 매일 정성껏 병아리콩 밥을 지어 드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르신의 몸에 밴 지독한 절약 습관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전날 먹다 남은 짠 김치찌개나 된장국이 아깝다며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병아리콩 밥을 말아 드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수분이 증발하며 국물은 더욱 졸아들어 소금기가 독하게 농축되었고 밤새 불어난 병아리콩은 그 치명적인 짠물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최어르신은 그것이 정성이 담긴 보약인 줄 알고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싹 비우셨습니다. 심지어 입맛이 없을 때는 짭조름한 젓갈까지 얹어 드시며 스스로의 건강을 챙기고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최 어르신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공포에 휩싸여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르신의 다리는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어 있었고, 폐에는 이미 물이 가득 차서 스스로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신장 기능은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진단명은 급성 폐부종을 동반한 말기 신부전이었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자식들이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통곡할 때 어르신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까워서 다 먹은 내 탓입니다. 자식들 돈 아껴주려고 반찬 아끼고 국물 아껴 먹은 게 내 하나뿐인 콩팥을 다 녹여버린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어르신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소박하게 절약하셨지만 그 소금기가 가득 머금어진 병아리콩과 국물은 효도 선물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무서운 흉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와 잘못된 습관이 부른 비극입니다. 제가 오늘 이토록 강하고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중에도 최어르신처럼 아깝다는 이유로 짠 국물을 들이켜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짠 국물을 미련 없이 버리는 용기, 그리고 밥을 말아먹지 않겠다는 철저한 결심이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댓글창에 약속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이 약속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소금의 치명적인 유혹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고 제 이 간절한 호소에 응답하겠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지 표현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약속이라고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 수많은 최어르신 같은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부디 병아리콩을 드실 때 소금 단지를 껴안고 드시는 이 비극적인 실수를 오늘부터는 절대로 범하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금의 치명적인 공격에 대해 듣고 나서 아마 많은 분이 이제부터는 국물을 멀리하겠다고 다짐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짠 음식을 피한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건강하다고 믿고 정성을 다해 준비한 식단이 정작 우리 몸속 세포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빈 껍데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치명적인 적은 바로 아삭아삭한 식감으로
우리 식탁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채소, 오이입니다. 의학적으로 그리고 영양학적으로 이 두 식재료의 만남은 그야말로 재앙에 가깝습니다. 병아리콩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혈관 탄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비타민C와 비타민 B군이 아주 풍부한 천연 영양 저장고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비타민C가 부족하면 상처 치유가 더뎌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며 혈관벽이 약해져 각종 심혈관 질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병아리콩을 오이와 함께 먹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오이 속에는 아스코르비나 아제라는 아주 고약한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병아리콩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C를 만나자마자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고 분해해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하는 조리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오이를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아마 식감을 좋게 하려고 혹은 양념이 잘 배게 하려고 가늘게 채를 썰거나 잘게 다지실 겁니다. 하지만 오이를 칼로 잘게 썰면 썰수록 오이의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그 속에 갇혀 있던 아스코르비나 아제 효소가 폭발적으로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활성화된 효소가 병아리콩의 영양소와 섞이는 순간 여러분이 공들여 섭취하려 했던 비타민들은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은 배부르게 한 접시를 다 드셨을지 몰라도 정작 여러분의 몸은 영양 결핍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여름 산악회 활동을 하시는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주 북한산을 오르시는 70살 전후의 어머니 4분이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들은 산행 중에 기력을 보충하고 살도 빼겠다며 병아리콩을 삶아 오이와 함께 가득 담은 샐러드 도시락을 매번 챙겨가셨다고 합니다. 더운 날씨에 수분 보충도 하고 단백질도 챙기겠다는 아주 지혜로운 생각처럼 보였을 겁니다. 어머니들은 등산로 입구에서부터 오이를 얇게 채 썰어 병아리콩과 버무린 도시락을 나누어 드시며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산에 오를수록 어머니들은 이상하게 기운이 나기는커녕 평소보다 더 심한 현기증과 근육경련을 느끼셨습니다. 심지어 한 분은 정상 근처에서 다리에 심한 쥐가 나 사고를 당할 뻔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혈액 수치를 검사했을 때 비타민C와 수용성 비타민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한참 낮게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제 설명을 듣고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몸에 좋으라고 그 무거운 도시락을 매번 싸들고 산에 올랐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 몸을 골탕 먹이고 있었던 거네요. 라며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정만 앞선 무지의 무서움입니다. 오이 속에 숨어있는 이 효소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살짝 데치면 활성이 죽지만 우리가 즐겨 먹는 생오이 무침이나 샐러드에서는 병아리콩의 영양소를 말살시키는 살인마와 같습니다. 특히 기운이 없고 입맛이 없는 여름철에 상큼한 오이를 곁들이는 것이 노년층에게는 아주 흔한 일이지만 신장과 혈관을 지키고 싶은 분들이라면 절대로 이 둘을 한 그릇에 담으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헛수고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식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콩팥을 지키기 위해 병아리콩을 드신다면 오이는 차라리 식사 후에 따로 드시거나 다른 채소로 대체하십시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제 남들보다 한 발 앞선 건강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이 귀한 정보를 여러분만 알지 마시고 지금 당장 주변의 산악회 동료들이나 친구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한 번이 누군가의 헛된 노력을 멈추게 하고 진정한 건강을 선물하는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토록 간곡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진료실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환자가 몰라서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등산로에서 나누어 먹던 그 시원한 오이 한 조각이 사실은 내 몸의 비타민을 지우는 지우개였다는 사실을 이제는 잊지 마십시오.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저와 함께 공부하신다면
여러분은 절대 껍데기뿐인 건강 관리가 아니라 속부터 꽉 찬 진짜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장에서는 우리 노년층이 단백질 보충을 위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세 번째 대기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소금과 오이가 병아리콩과 만났을 때 벌어지는 무서운 일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제 전통적인 한국 식단만 조심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무서운 적은 의외로 우리가 가장 현대적이고 건강하다고 믿는 서구식 식습관 속에 아주 교묘히 숨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치명적인 적은 바로 우유와 치즈 같은 유제품입니다. 최근 서울과 대도시의 노년층 사이에서 브런치나 샐러드 같은 서구식 식단이 유행하면서 건강을 위해 밥 대신 병아리콩 샐러드를 드시며 그 위에 고소한 치즈를 가득 뿌리거나 단백질 보충을 위해 병아리콩과 우유를 함께 갈아 마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에 대한 공포가 크다 보니 칼슘이 풍부한 우유와 식물성 단백질의 왕인 병아리콩을 함께 먹으면 뼈가 강철처럼 튼튼해질 것이라 굳게 믿으십니다. 하지만 신장내과 의사인 제 입장에서 이 조합은 여러분의 콩팥 속에 날카로운 유리파편 같은 돌날을 씹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아주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의학적인 원리를 조금 더 깊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병아리콩 속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 속에서 우유나 치즈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칼슘과 만나는 순간 아주 고약한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바로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딱딱하고 날카로운 결정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미세한 결정체들은 마치 작은 가시 돋친 공처럼 생겨서 우리 몸의 정수기인 신장에 아주 가느다란 여과 통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걸리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날카로운 가시들이 신장 내벽을 지속적으로 긁어 상처를 내고 염증을 일으키며 이것이 쌓여 결국 신장결석이라는 무서운 병이 됩니다. 즉, 뼈를 지키려다 오히려 몸 전체에 독소를 걸러주는 소중한 신장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에 아주 점잖으시고 평소 건강 관리에 철저하셨던 65살 이 어르신의 이야기는 우리가 왜 이 조합을 경계해야 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어르신은 퇴직 후에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가장 세련된 건강 식단을 공부하셨고 매일 아침 병아리콩 샐러드에 고급 치즈를 듬뿍 얹어 드셨습니다. 어르신은 이것이 노년을 우아하고 건강하게 보내는 최고의 방법이라 확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정성은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에 빚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뿐인 외동딸의 결혼식장에서 하객들에게 인사를 나누던 중 갑자기 옆구리를 날카로운 칼로 쑤시는 듯한 극심한 통증에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신 것입니다. 요로 결석의 고통이 가장 기쁜 날에 찾아온 것입니다.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어르신의 검사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양쪽 신장에는 매일같이 드셨던 병아리콩과 유제품의 결합이 만들어낸 거대한 돌들이 가득 차 있었고 신장의 필터들은 이미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하신 어르신이 창백한 얼굴로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며 하신 말씀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 저는 남들처럼 술, 담배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딸아이 결혼식 때 건강한 아빠의 모습으로 서 있고 싶어서 남들보다 더 비싼 치즈를 사고 매일 우유를 챙겨 먹었는데 왜 제 콩팥에 이런 돌덩이들이 박힌 겁니까? 어르신의 그 절규 섞인 질문에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을 향한 그 깊은 사랑이 잘못된 정보 하나 때문에 자신의 몸을 파괴하는 흉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무지라는 벽에 부딪힌 진심은 때로 이렇게 비극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아침마다 우유에 콩을 갈아 드시거나 샐러드에 치즈를 얹어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 당장 그 행동을 멈추셔야 합니다. 칼슘을 제대로 섭취하고 싶으시다면 병아리 콩과는 최소한 2시간 이상의 시간 차이를 두고 따로 드시는 것이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냉장고와 식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몸에 좋다는 이유로 병아리콩 옆에 치즈와 우유를 나란히 두고 매일같이 함께 드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댓글창에 확인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이 확인이라는 단어는 이제부터는 세련된 포장에 속지 않고 내 몸의 장기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올바른 식습관을 갖겠다는 여러분의 엄중한 약속입니다. 수많은 분이 확인이라고 남겨주신다면 저 남현지는 여러분의 그 소중한 다짐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더욱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작은 지식 하나가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소중한 콩팥을 실시간으로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대기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면서 냉장고에 있는 병아리 콩을 다 갖다 버려야 하나 겁이 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부디 안심하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공포가 아니라 희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독들을 모두 피해가면서 병아리콩의 효능을 100배, 1000배 끌어올려 죽어가는 신장도 살려내는 기적의 짝꿍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따뜻한 양의 기운을 가득 품은 채소, 부추입니다. 병아리콩은 태생적으로 차가운 성질, 즉 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배가 차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이 병아리콩을 많이 드시면 설사를 하거나 배가 살살 아픈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비위허한이라고 부릅니다. 비장과 위장이 차갑고 허약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차가운 뱃속에 차가운 성질의 콩이 들어오니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부추입니다. 부추는 예로부터 기양초라고 불렸습니다. 양기를 일으켜 세우는 풀이라는 뜻입니다. 부추는 성질이 매우 따뜻하고 매운맛을 가지고 있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뱃속을 훈훈하게 데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차가운 병아리콩과 뜨거운 부추가 만나면 서로의 단점은 상쇄되고 장점만을 극대화하는 환상적인 궁합이 탄생합니다. 마치 물과 불이 만나 적절한 온도의 생명수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부추가 병아리콩의 최고의 짝꿍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간과 신장의 밀접한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서 피를 해독하는 공장은 간이고 해독된 피를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정수기는 신장입니다. 만약 간이 지쳐서 독소를 제대로 해독하지 못한 채 더러운 피를 신장으로 보내면 신장은 그 독소를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리고 결국 망가지게 됩니다. 즉, 콩팥을 살리려면 가장 먼저 간을 도와줘야 합니다. 동의보감에서 부추는 간의 채소라고 불릴 만큼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추를 먹어가니 깨끗한 피를 만들어주면 콩팥은 무리하게 일할 필요 없이 휴식을 취하며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부추를 병아리콩과 어떻게 먹어야 약이 될까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의사로서 처방해드리는 구체적인 요리법이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율입니다. 병아리콩과 부추의 황금 비율은 2대1입니다. 병아리콩이 2줌이라면 부추는 1줌을 준비하십시오. 이 비율이 우리 몸의 음과 양의 균형을 맞추는 가장 이상적인 비율입니다. 조리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0초의 미학이라고 부르는 열 충격 요법입니다. 병아리콩은 충분히 삶아야 하지만 부추는 다릅니다. 부추 속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열에 매우 약합니다. 이 알리신이 바로 혈관을 청소하고 피를 맑게 하는 핵심 성분인데
부추를 콩과 함께 넣고 푹 끓여버리면 알리신이 모두 파괴되어 죽은 음식이 됩니다. 따라서 요리를 하실 때 부추는 반드시 불을 끄기 직전에 넣거나 뜨거운 병아리콩 위에 부추를 얹고 딱 10초만 살짝 버무려 숨만 죽이는 정도로 조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추에 살아있는 영양소가 병아리콩의 비타민과 만나 혈관 속을 청소하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양념입니다. 앞서 우리는 소금이 신장의 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간은 무엇으로 맞춰야 할까요? 병아리콩 부추 무침을 하실 때 소금이나 간장 대신 고춧가루와 식초를 활용해 보십시오. 식초의 새콤한 맛은 짠맛을 대신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입니다. 또한 식초의 유기산은 병아리콩의 영양소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고 부추의 따뜻한 성질을 온몸으로 퍼지게 도와주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소금 없이 고춧가루의 매콤함과 식초의 상큼함으로 버무린 병아리콩 부추 무침. 이것이야말로 만성 콩팥병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최고의 보약 밥상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는 차가운 병아리콩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부추를 초대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 앞서 부추를 통해 우리 몸의 음과 양의 균형을 맞추고 간을 도와 콩팥을 살리는 비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몸의 뼈와 혈관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줄 두 번째 기적의 파트너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부추가 간을 해독하여 콩팥을 편안하게 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었다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식재료는 병아리콩이 가진 영양학적 빈틈을 완벽하게 메워주는 영혼의 단짝입니다. 바로 밭에서 나는 쇠고기이자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하얀 보석 두부입니다. 영양학적으로 병아리콩과 두부의 만남은 집을 지을 때 튼튼한 시멘트와 견고한 벽돌이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병아리콩에는 비타민C와 섬유질이 매우 풍부하지만 근육과 뼈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밀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두부는 콩의 수분을 꽉 짜낸 식물성 단백질 그 자체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서로 부족한 아미노산의 사슬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완전 식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특히 제가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이 조합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두부 속에 들어있는 레시틴과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벽에 기름때가 끼고 혈전이라는 피떡이 생겨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이때 두부의 레시틴 성분은 혈관에 들러붙은 기름때를 녹여 배출하는 천연 유화제 역할을 합니다. 병아리콩의 비타민C가 혈관을 탄력 있게 만들고 두부의 레시틴이 혈관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니 이보다 더 좋은 혈관 청소부는 세상에 없습니다. 또한 두부와 병아리콩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어 골다공증으로 고생하는 노년층에게는 뼈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생명수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딱딱한 의학 정보보다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음식에는 영양소보다 더 중요한 추억과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만났던 한 중년 남성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평소 무뚝뚝하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하시는 팔순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이가 좋지 않아 식사를 제대로 못하셨지만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항상 나는 입맛이 없다거나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짓말로 끼니를 때우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기운이 없어 보이자 비싼 한우 갈비 세트를 사들고 고향집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이 고기 비싼 거니까 남기지 말고 다 드세요. 라며 효도라고 생각하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비싼 고기를 몇 번 씹으시다가 슬그머니 뱉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서 묵은 병아리콩 한 줌과 두부반 모를 꺼내 슴슴하게 국을 끓여 드셨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남들은 없어서 못 먹는 고기를 사왔는데
왜 자꾸 궁상맞게 콩이랑 두부만 드시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의 모진 말에도 아버지는 그저 허허 웃으시며 나는 이게 속이 편하고 제일 맛있다며 아들에게도 한 그릇 먹어보라고 권할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아들은 아버지의 낡은 서랍 속에서 치과 진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잇몸이 다 내려앉아 고기는커녕 단단한 밥알조차 씹기 힘드셨던 아버지의 고통을 아들은 그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고기를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늙고 병든 치아 때문에 드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소화가 안 돼서 밤새 속이 쓰릴까봐 부드러운 두부와 병아리 콩을 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 시절 아들이 맛있게 먹던 그 소박한 추억을 함께 나누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처방전인 사랑의 병아리콩 두부국을 제안합니다. 이 국을 끓이실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금 대신 새우젓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소금은 콩팥의 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발효된 새우젓은 전혀 다릅니다. 새우젓에 들어있는 풍부한 프로테아제와 리파아제라는 소화 효소는 병아리콩의 조직을 연하게 만들고 두부의 단백질 분해를 도와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도 스펀지처럼 영양을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새우젓의 감칠맛은 소금을 적게 써도 충분히 깊은 맛을 내주어 나트륨 섭취를 줄여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하여 누구나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냄비에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진하게 육수를 우려내십시오. 육수가 끓으면 미리 불려둔 병아리콩을 먼저 넣고 충분히 끓여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 다음 두부를 아주 작게 썰어 넣으십시오. 여기서 포인트는 두부를 너무 크게 썰지 않는 것입니다. 치아가 약한 부모님이 혀로도 으깰 수 있을 만큼 작게 썰어 넣으시는 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진 마늘과 새우젓으로 간을 맞추고 대파를 송송 썰어 넣으면 완성입니다. 이 소박한 한 그릇에는 10,000평짜리 땅보다 더 깊은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 혹은 그동안 고생한 내 자신을 위해 이 따뜻한 병아리콩 두부국을 끓여보시는 게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 사랑의 레시피를 실천해 보시겠다면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숫자 1은 여러분의 건강이 제 마음속 영원한 1번이라는 뜻이자 오늘부터 내 몸을 소중히 아끼겠다는 다짐의 표시입니다. 이 사랑의 에너지를 잃지 마시고 다음 장에서 공개할 뇌 건강의 핵심 열쇠인 마지막 기적의 파트너에 대해서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 사랑의 병아리콩 두부국을 통해 우리 부모님과 자신의 신장을 지키는 따뜻한 방법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부드러운 두부가 우리 뼈와 혈관을 채워주었다면 이제는 그 영양소들을 우리 몸의 가장 높은 곳인 뇌세포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배달해줄 특급 수송 차량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그 세 번째 주인공은 바로 우리 한국인의 힘, 하얀 파수꾼이라 불리는 마늘입니다. 우리가 흔히 병아리콩을 피로 회복에 좋다고 말하는 과학적인 이유는 바로 병아리콩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B1, 즉 티아민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티아민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돕고 뇌에 활력을 불어넣는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비타민 B1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라서 우리 몸에 충분히 흡수되기도 전에 소변을 통해 허무하게 빠져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병아리콩을 많이 드셔도 흡수율이 낮다면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 안타까운 상황을 역전시키는 열쇠가 마늘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마늘 특유의 알싸한 냄새를 내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알리신이 병아리콩의 비타민 B1을 만나는 순간 아주 놀라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알리신과 티아민이 결합하여 알리티아민이라는 전혀 새로운 물질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이 알리티아민은 체내 흡수율이 일반 비타민보다
무려 10배에서 20배까지 높아집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콩에 영양소가 걸어서 뇌까지 가려다 지쳐 쓰러지는 것을 마늘이라는 최신형 스포츠카에 태워 뇌세포까지 순식간에 배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꾸만 건망증이 심해지고 기억력이 깜빡깜빡하는 어르신들에게 이 조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뇌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려면 막대한 양의 포도당 에너지가 필요한데 알리티아민은 이 에너지를 뇌로 공급하는 강력한 펌프 역할을 합니다. 또한 최근 의학 연구에 따르면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치매의 주원인 물질이 뇌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성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즉, 병아리콩 요리에 마늘을 제대로 넣어 드시는 것은 단순한 맛내기가 아니라 내 머릿속의 지우개를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방패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그 효과를 100% 누릴 수 있을까요? 의사인 제가 제안하는 마늘 섭취의 골든타임 조리법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10분의 기다림입니다. 마늘 속의 알리신은 마늘을 으깨거나 다질 때 효소가 공기와 접촉해야만 생성됩니다. 따라서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마늘을 다져놓고 식탁 위에 10분 정도 그대로 두어 마늘이 충분히 숨을 쉬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항암 효과와 뇌세포 보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불을 끄기 직전에 넣는 것입니다. 알리신은 열에 매우 약해서 오랫동안 펄펄 끓이면 좋은 성분이 다 휘발되어 날아가 버립니다. 국물 맛을 내기 위해 처음부터 마늘을 넣고 끓이는 것은 영양학적으로는 큰 손실입니다. 병아리콩과 다른 재료들이 다 익고 가스불을 끄기 바로 직전에 다져둔 마늘을 넣으십시오. 그리고 딱 30초만 뜸을 들이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늘의 알싸한 향도 살리고 무엇보다 우리 뇌를 깨우는 알리신 성분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밥상이 곧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입니다. 작은 조리법의 차이가 여러분의 기억력을 지키고 평온한 노후를 선물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식탁이 더욱 풍성하고 건강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무심코 버렸던 것 속에 숨겨진 마지막 특별한 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병아리콩을 어떻게 먹어야 독을 피하고 약이 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했습니다. 부추와 두부, 그리고 마늘이라는 든든한 아군들을 식탁 위로 불러 모으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신장과 뇌 건강은 큰 시름을 놓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병아리콩을 삶고 나서 무심코 싱크대에 버려버리는 그 뿌연 물 속에 사실은 여러분의 콜레스테롤을 청소하고 신장의 필터를 보호하는 마지막 열쇠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서양에서는 이를 아쿠아파바라고 부르며 아주 귀한 대접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숨겨왔던 특별한 비결인 병아리콩 삶은 물의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적으로 병아리콩을 삶을 때 콩 속에서 빠져나온 영양 성분들은 물과 결합하여 아주 특별한 액체가 됩니다. 이 물 속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녹아 있습니다. 사포닌은 우리 몸속에서 천연 비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혈관 구석구석을 돌며 딱딱하게 굳은 기름때를 씻어내고 신장의 여과 장치를 맡고 있는 찌꺼기들을 부드럽게 녹여 배출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특히 고지혈증이나 혈압 때문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이 물은 버려야 할 오물이 아니라 신장이 다시 춤추게 만드는 청소 전용 생명수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귀한 물을 약으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처방전이 있습니다. 먼저 병아리콩을 삶기 전 최소한 8시간 이상은 깨끗한 물에 충분히 불려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콩 속에 들어있던 렉틴이라는 약간의 독성 성분이 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불린 물은 과감히 버리시고 신선한 물을 다시 받아 콩을 삶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정성껏 삶아낸 뒤 남은 그 뽀얀 국물이야말로 우리가 찾는 보약입니다.
이 물을 버리지 마시고 따로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해 두십시오. 이 물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은 매일 아침 따뜻하게 데워 한 잔씩 차처럼 드시는 것입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병아리콩 삶은 물은 밤새 잠들어 있던 신장을 부드럽게 깨우고 혈액순환을 도와 온몸의 붓기를 가라앉히는데 최고의 효과를 냅니다. 만약 비린맛 때문에 드시기 힘들다면 여기에 아까 배운 다진 마늘이나 약간의 생강즙을 더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늘의 알리신과 병아리콩의 사포닌이 만나 여러분의 혈액을 실시간으로 맑게 정화하는 최강의 천연 혈관 청소차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물은 요리할 때 천연 육수로도 훌륭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병아리콩 두부국을 끓이실 때 일반 물 대신 이 삶은 물을 육수로 사용해 보십시오. 맛은 더욱 진하고 고소해질 뿐만 아니라 콩팥을 지키는 영양 밀도는 2배, 3배로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버리면 쓰레기가 되지만 알고 쓰면 수백만 원짜리 보약보다 나은 것이 바로 이 아쿠아파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비밀을 공개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우리 주변의 사소한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아끼는 마음은 값비싼 영양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음식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정성을 다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무심코 버렸던 그 물 한 잔이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마중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만약 이 특별한 비법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창에 숫자 1이라는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호응은 제가 더 깊은 비법을 찾아낼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최종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병아리콩이라는 작은 알곡 속에 숨겨진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해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한다는 식단 지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소중한 내 몸을 어떻게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낼 시간을 어떻게 지켜내느냐에 대한 생존의 지혜입니다. 앞서 우리가 배운 소금과 오이, 그리고 유제품이라는 3가지 치명적인 독을 피하는 법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부추와 두부, 마늘, 그리고 마지막 기적의 물인 아쿠아파바까지 이 4가지 보물을 여러분의 식탁 위로 기쁘게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의사인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며 가장 마음이 아플 때는 이미 신장 기능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진 뒤에야 선생님 제발 한 번만 예전으로 돌려주세요 라고 울먹이실 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콩팥은 한 번 굳어버리면 그 어떤 현대의학으로도 다시 말랑말랑한 새 살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배운 사소한 조리법의 차이, 짠, 국물을 버리고 마늘을 10분간 다져두는 그 작은 실천들이야말로 여러분의 노후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콩팥은 비명조치 지르지 못한 채 묵묵히 독소를 걸러내며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고마운 장기에게 휴식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콩팥이 웃으면 여러분의 얼굴에도 평온한 미소가 피어날 것이고 여러분이 건강해야만 사랑하는 자식들과 손주들의 손을 잡고 더 오래 따뜻한 세상을 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는 것은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내 곁의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미래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배운 병아리콩의 올바른 섭취법을 통해 여러분의 식탁이 더 이상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100세 인생의 든든한 등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해드린 이 진심 어린 조언들이 여러분의 주방에서 맛있는 향기로 피어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오늘부터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실천뿐입니다. 지금까지 신장 건강의 파수꾼 남현진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여줄 더 깊고 소중한 의학 지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안과 건강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